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머, 고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분자, 영어로 폴리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또 중합체라고도 하는 그러한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폴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개, 많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의 상대적인 말로 우리가 모노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노라는 말은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단량체라고 말합니다. 이 폴리머 고분자들은요, 단량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체, 이것들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거대 분자를 고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놀았을 텐데, 이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일종의 모노머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걸 이제 이 모노머들에 의한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일정한 단위체들이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중합 반응은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고분자 중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처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분자 하니까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천연 고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천연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과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가 있는데요. 이 셀룰로스 섬유소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룰로스는 글루코스의 폴리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분자,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 글루코스가 여기서 모노머, 즉 단위체 혹은 단량체라고 말하는 이런 기본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셀룰로스 말고 녹말, 우리가 녹말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어서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녹말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 물질은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들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긴 이런 폴리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 셀룰로스하고 녹말은 거의 같은 글루코스지만 이 결합하는 모양이 좀 달라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셀룰로스는 사람이 먹었을 때에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요.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셀룰로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옷을 해 입죠. 우리 속옷을 만드는 면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천연 고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프로테인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요, 같은 탄소에 NH2 아미노기와 COOH 카복실기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고요. 이러한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반복된 것이 바로 프로테인인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한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구조식에서 여기 R이라고 쓰여 있는 이 알킬기가 무엇냐에 따라서 20가지 아미노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들 여러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은 다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단백질 역시 아미노산의 폴리머 고분자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고분자로 핵산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핵산,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죠. 이 핵산은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모노머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산, DNA라든지 RNA가 바로 대표적인 핵산이죠. DNA는 데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RNA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인데요. 데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DNA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는 바로 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죠.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데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과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4가지 염기, 그리고 인산, 이러한 3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결합해서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모노머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쭉 모여서 아주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인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DNA는 우리 몸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RNA는 이 DNA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그 RNA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반응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천연 고분자 말고 이제 합성 고분자라고 해서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고분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폴리에틸렌은 이 에틸렌 분자들을 여러 개를 쭉 결합시켜서 만드는 것이 폴리에틸렌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요, 프로필렌을 여러 개 결합시켜서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뭐 혹은 스타이렌을 여러 개 결합해서 만드는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아주 많은 이러한 합성 고분자들이 합성이 됐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단위체가 뭐고 또 그것이 이루는 고분자, 폴리머는 뭐라고 이름 짓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 에틸렌, 지금 얘기한 이 에틸렌이 어떻게 중합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틸렌의 폴리머리제이션 반응을 보면은요, 이런 그 반응 중에서 이거는 라디칼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요. 이런 라디칼 반응에서 중요한 것은 라디칼 반응은 크게 세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시 단계, 두 번째 전파 단계, 세 번째 종결 단계, 영어로 initiation, propagation, termination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개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반응이 시작되는 건데 바로 여기서는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이 에틸렌 중합 반응 중에서 이런 라디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디칼 개시제라고 하는 것을 쓰게 돼요. 이 라디칼 개시제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여기는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 우리말로 과산화 벤조일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벤젠의 옆에 CO, 카본 일기까지 여기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벤조일이라고 말해요. 벤조일. 이런 벤조일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벤조일. 이런 벤조일이 산소 결합에 의해서 연결돼 있죠. 이렇게 산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페록사이드, 과산화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름이 벤조일 페록사이드입니다. 이런 과산화물 우리가 많이 봤죠. 과산화 수소라든지. 근데 이런 과산화물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다 빛을 쬐어주거나 혹은 열을 가하면 이 산소 결합이 굉장히 약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합이 끊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인 호몰리틱 클리비지, 호몰리시스에 의해서 이것이 동종분해가 일어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두 개의 이런 라디칼로 끊어지는 거죠. 이때 만들어진 이 라디칼의 이름이 벤조일 옥시 라디칼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벤조일이라고 했고요. 벤조일에 산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벤조일 옥시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런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자, 벤조일 옥시 라디칼. 이 벤조일 옥시 라디칼이 이제 에틸렌은 CH2 이중결합 CH2로 되어 있어요. 이 벤조일 옥시 라디칼과 에틸렌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벤조일 옥시 라디칼에서 전자 한 개를 주고 이 에틸렌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 한 개를 주어서 이 산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전자, 파이 결합 전자 중에서 한 개가 이쪽 탄소로 이동을 해서 이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단계를 우리가 개시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탄소 라디칼이 또다시 그 다음에 또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라디칼의 전자 하나 주고 이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 한 개를 받아서 탄소 결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탄소가 다시 라디칼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에틸렌이 계속해서 붙어서 이렇게 에틸렌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이러한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 우리가 전파 단계,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디칼들이 충돌해서 이제 이 라디칼 사이에서의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반응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끊어지게 돼요. 반응이 종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 개시 단계와 전파 단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두고요. 이 개시 단계와 전파 단계를 통해서 아주 긴 여러 번의 반복적인 이러한 폴리머리제이션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은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에틸렌 대신에 여기서 프로필렌이 반응한다면은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그런 화합물이 얻어지는데요. 이 프로필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에틸렌의 수소가 한 개 메틸기로 치환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러한 탄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탄소 이중결합, 이쪽에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 1개, 여기까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닐 그룹, 우리말로 비닐기라고 그래요. 비닐기. 자, 바이닐 그룹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바이닐 그룹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로필렌에서는 이것이 메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이렌에서는 이것이 벤젠고리가 돼요. 혹은 이것이 벤젠고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서 붙게 되면, 자, 이러한 바이닐 그룹의 수소 혹은 메틸기 혹은 벤젠고리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러한 단량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고분자화, 폴리머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계속해가지고서 이것이 붙어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데, 프로필렌이 만드는 고분자를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말하고요. 스타이렌이 만드는 고분자를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폴리프로필렌, PP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런 폴리스타이렌은 PS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폴리에틸렌은 PE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각각은 용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티로폼 같은 거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CH2, CH, CH, 여기까지가 지금 한 단이죠. 또 여기가 한 단인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메틸기가 탄소 1개를 건너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이 스타이렌에서 벤젠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탄소에 벤젠이 붙으면 그 옆에 CH2가 있고 그 다음 탄소에 가서 벤젠이 붙고요. CH2 다음 탄소에 가서 벤젠이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벤젠고리가 탄소 1개를 사이에 두고서 계속해서 붙은 이와 같은 고분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어떠한 모노머를 썼을 때 어떠한 폴리머가 만들어지느냐. 자, 그래서 에틸렌을 모노머로 사용한 것의 폴리머는 폴리에틸렌, 프로펜, 혹은 이걸 우리가 IUPAC 내면 프로펜인데 관용명은 프로필렌이라고 그래요. 이 프로필렌이 중합되는 폴리프로필렌, PP. 그 다음에 이 수소 대신에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요, 염소.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이런 화합물을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염화비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이닐 클로라이드.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되면은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를 해서 우리가 PVC라고 해요. PVC. 여기 이쪽에 보면요, 용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PVC는 주 용도가 파이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들 있죠? 굉장히 단단하죠? 이 PVC 파이프고요. 이 PVC의 특징은 지금 여기 우리가 소개했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나 혹은 스타이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탄화수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태우면 이것이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라스틱은요, 태웠을 때에 별로 끓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PVC는 여기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타지 않고요. 불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게 되면 이때 시커먼 끓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비닐이 있을 때 그 비닐이 PVC인지 PE인지 PP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워보는 거죠. 태웠을 때 시커먼 끓음이 난다. 그러면 이건 대개 PVC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은요, 이 에틸렌에 있는 수소가 모두 다 플로린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고요. 이것을 출발 물질로 해서 만들어진 폴리머가 바로 테플론이라고 하는 건데, 테플론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수도 파이프나 혹은 가스 파이프를 연결할 때 그 사이에 새지 않도록 두 개의 나사를 조여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감는 흰색의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테플론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이 프라이팬의 코팅에도 이걸 써서 눌러붙지 않는 그러한 코팅으로 바로 이 테플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들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에 적절한 용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합체, 폴리머에 대한 건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폴리머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인간이 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그 플라스틱들 그 재활용 그 기관에서 다 모아서 다시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그러려면은 플라스틱을 그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표시,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건 재활용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숫자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화합물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약자로 적혀 있죠. PETE, 이거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트고요. PET 혹은 PETE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2번은 HDPE, 이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PVC, 아까 얘기했죠. 폴리염화비닐, PVC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LDPE, 이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이건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PP, 폴리프로필렌이고요. PS 6번 폴리스타이렌,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나눠 가지고 이것은 그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해가지고서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HDP, 뭐 LDP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이것을 이렇게 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모아 가지고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PET, 페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옷을 또 해 입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기화학 배우는 사람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이렇게 교대로 있는 이러한 화합물을 얘기할 때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여기 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그리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건 교대로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교대로 있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non-conjugated라고 말하고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교대로 있을 때 우리가 conjugated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화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피오비탈들이 계속해서 쭉 나란히 있고 그것들이 옆에서 쭉 만나서 겹쳐지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이중결합이 있죠. 이 이중결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다 sp2 혼성 탄소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한 평면에 있겠죠. sp2가. 그러면 이 평면에 수직하게 PO비탈, 여기 PO비탈. 두 개의 PO비탈이 이렇게 평행하게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PO비탈들이 나란히 쭉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컨주게이션의 하나의 또 다른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있을 때 이것과 이것이 지금 파이 결합을 하고 있죠. 또 이것과 이것이 파이 결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컨주게이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중결합이 있고 이 이중결합이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보면 자, 이것과 이것이 PO비탈들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이 PO비탈과 이 PO비탈이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PO비탈과 이 PO비탈도 이것이 같은 평면에 쭉 있게 되면 이것과 이것도 평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중결합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앞에서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을 배울 때에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좀 더 결합의 길이가 짧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좀 더 결합의 세기가 크다고 배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부분적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일결합보다 더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단일결합보다 좀 더 강한 결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러한 뮤타 원쓰리 다이엔 이건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이 있고요. 이렇게 컨주게이션 돼 있죠. 바로 이때 요 탄소 결합 바로 요거죠. 요것이 부분적으로 이중결합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결합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전자가 파이 전자가 여기와 여기에 있어서 이게 빨갛게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있죠. 그러나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결합, 바로 이 결합이죠. 이 결합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중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는 여기도 약간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러한 이 2번 탄소와 3번 탄소의 이 결합, 바로 이 결합이죠. 이 결합이 이중결합의 성격을 띠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일반적인 단일결합보다 더 강한 결합, 그리고 결합의 길이는 더 짧아진다. 조금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 보면 비편제화, 영어로 delocalizat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local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에 D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탈한다, 나간다, 끊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로컬 어느 한 지역에 있다. 이거 편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고 이게 퍼져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여기에 있는 이 파이 전자가 여기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퍼져 있다. 그래서 여기 파이 전자가 두 개의 특정한 핵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 파이 골조에 퍼져서 바로 이런 비편제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비편제화를 통해서 전하가 분산되면은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렇게 돼서 이 전하가 분산되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서 더 안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화합물은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은 화합물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하다. 자, 그리고 이러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알켄의 반응과 조금 다른 반응 하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뷰타원3 다이엔에 HBr을 집어넣어주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이중결합에 HBr이 첨가될 때에 아주 중요한 규칙으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수소가 많은 탄소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탄소에 할로젠, 여기서는 브로민이죠. 브로민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에 수소가 여기에 들어가고 Br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이러한 알킬 할라이드일 거예요. 자, 그거 바로 이거죠. 수소가 이쪽에, Br이 이쪽에 들어가는 이런 게. 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이러한 그 첨가 반응 말고 지금 여기에 이런 첨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수소가 여기에 가서 붙는데 그럼 Br이 여기 가서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Br이 여기 붙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Br은 여기 가서 붙고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성물이 71% 그리고 이런 생성물이 29% 정도가 얻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이렇게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첨가된 이러한 반응 생성물을 우리가 1, 2 에디션 1번과 2번에 첨가된 이러한 생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자, 수소는 1번으로 들어갔는데 4번에 가서 브로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첨가 반응을 1, 4 에디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에는 이러한 1, 2 에디션 뿐만 아니라 이러한 1, 4 에디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생성물이 이렇게 혼합물로 얻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성물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HBr이 들어가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수소가 먼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이중결합이 전자가 많고 HBr에서는 H보다 Br이 전자를 끌어가니까 여기가 H 플러스의 성격을 띠게 돼서 이중결합이 H 플러스를 공격해서 바로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자, 수소가 이쪽에 붙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수소가 만약에 이쪽에 붙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텐데,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생성물, 이러한 탄소 양이온과 이러한 탄소 양이온을 비교해 보면, 자, 이 탄소 양이온은 지금 이것이 바로 2차 탄소 양이온이고, 이 탄소 양이온은 이것이 1차 탄소 양이온이죠. 이건 2차고, 이건 1차다. 자,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1차보다 2차가 더 안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위쪽으로 갈 때는요, 이것이 이런 2차 탄소 양이온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 탄소 양이온이 그 옆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런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중결합 옆자리가 탄소 양이온이다. 이런 이중결합 옆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릴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릴릭. 자, 그래서 이것은요, 2차 탄소 양이온이면서 동시에 알릴릭 탄소 양이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런 알릴릭 카보캐다이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자, 우리가 이 탄소가 전부 다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이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 sp2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요 탄소는 탄소 양이온이고요. 이 탄소 양이온 역시 sp2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수직하게 p오비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p오비탈과 이 p오비탈, 그리고 이쪽 p오비탈, 이 세 개가 모두 다 평행할 수 있고요. 나란히 이렇게 계속해서 있죠. 예, 우리가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될 때에 이 이중결합에 있던 전자가요, 이렇게 옮겨가게 돼서 이러한 이중결합이 형성되면서 이쪽이 탄소 양이온인 이러한 두 가지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릴릭 탄소 양이온은요, 이러한 공명 구조를 갖는다. 자, 이러한 공명 구조, 중간체가 이러한 공명 구조를 가져요. 이러한 공명 구조를 갖게 되면은 이것이 더 안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따가 공명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뷰타 1,3 다이엔에 HBr이 하나가 첨가될 때에 먼저 여기에 수소 이온이 붙게 되는데, 수소 이온이 이 1번 위치에 붙어서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2번에 붙어서 이러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왜? 이것은 2차, 이건 1차.
2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알릴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명 구조를 통해서 더 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탄소 양이온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탄소 양이온에서 한번 어떤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가를 보면은요. 지금 요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이것과 이것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공명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명을 표시할 때는 이러한 화살표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두 개의 공명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 두 개 사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탄소 양이온이 이 1번 탄소와 이 3번 탄소 여기서 말하면 뭐 2번과 4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여기와 여기가 두 개가 다 플러스 전기, 즉 다시 말하면 전자가 부족한 그러한 물질이고요. 여기에 Br-가 반응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랑 반응하면 이런 게 생기고 여기랑 반응하면 이런 게 생기죠. 다시 말하면 Br-가 이쪽 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1,2 에디션 된 생성물이 생기고요. 이쪽 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1,4 에디션 된 화합물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 탄소와 이 탄소가 모두 다 전자가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양이온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이러한 피오비탈, 나란한 피오비탈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이트로메테인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아세테이트도 나와 있어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요런 그 나이트로메테인, 이건 CH3NO2인데 요것의 루이스 구조를 지금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려보면은, 자, 지금 요렇게 표시하고요. 요 질소가 플러스고, 요 산소와 요 산소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데, 요 산소는 이중결합, 요 산소는 단일결합으로 그리고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들을 그려보면은요, 이 산소는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 산소와 이 질소의 이 결합을 이중결합으로 그리고 이쪽 산소를 단일결합으로 그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 화합물을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러한 모양과 이런 모양, 이거 두 개를 우리가 공명 형태, 영어로 resonance form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resonance form들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파이 전자와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연결은 똑같아요. 자, 이러한 공명, 이거는 뭐냐?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한 가지의 우리가 구조식으로 그릴 수 없고 여러 개의 구조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화합물이 더 안정하게 돼요.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죠. 여기 지금 보면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화합물, 마찬가지고요. 여기 CH3COO- 아세트산 음이온,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화합물 역시 그릴 때 이 산소가 단일결합이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이쪽은 중성인데 이중결합을 하는 이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쪽이 마이너스고 단일결합, 이쪽이 이중결합인데 중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단일결합이고 이것이 이중결합이라면 우리가 그 탄소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탄소, 산소 역시 마찬가지로 결합 길이가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 좀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단일결합은 135피코미터, 이중결합은 120피코미터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아세테이트 이온에 대해서 이 결합 길이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이 두 개 사이에 구별할 수 없이 둘 다 똑같이 127피코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러한 모양도 아니고 이러한 모양도 아니고요. 실제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 실제 모양은 어떤 거냐? 이 앞에서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 여기가 전자 쌍이 있고 이러한 공명 형태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그릴 때 이렇게, 자,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는요, 이거는 평형을 나타낼 때 쓰는 화살표예요. 이건 뭐 A,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A, B의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이 두 개의 공명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공명, 이거는 평형, 혹은 가역 반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죠. 자, 공명이에요. 자, 여기 이때 이 공명 구조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림을 또 하나 그릴 수 있냐면은 이때는 여기가 단일 결합이고 이쪽이 이중 결합이고요. 그럼 여기에 전자 쌍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공명 구조,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두 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실제 이것의 진짜 구조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실제 구조는, 자, 여기에 가서 이쪽 산소와 이쪽 산소가 모두 다 둘 다 이것이 일부 이런 이중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두 개의 전하가 양쪽에 부분적으로 퍼져 있는 이러한 모양. 바로 이것이 실제 구조입니다. 실제 구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것이 resonance form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일, 이러한 모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래서 실제 구조가 있는데, 이 각각의 구조는 resonance form, 그리고 이것은 resonance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공명, 우리말로 혼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바로 이것이 실제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결합 길이가 짧고 이것은 길고, 여기서는 이게 길고 이게 짧게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두 개의 결합 길이 똑같은, 그리고 이 두 개의 산소에 있는 전하가 똑같은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된다. 여기는 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벤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지만 이 두 개 모두 다 벤젠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벤젠의 모습은요, 이것이 정확하게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중결합은 짧고 단일결합은 길고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실제 벤젠의 모양은 이러한 모양이죠. 두 개의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이 두 개의 폼이 아니라 이 두 개로부터 얻어지는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다. 자, 조금 어렵죠? 자, 좀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공명에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각각의 공명 형태는요, 가상적인 것이다. imaginary.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개, 이것이 공명 형태예요. 레전스 폼인데, 이것들은 다 가상적인 거고요. 실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전스 하이브리드, 공명 혼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각각은 가상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명 형태는요, 파이 전자와 비공유 전자의 위치만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이것은 두 가지 공명 형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벤젠에서도. 이때에 이 이중결합의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서 또 다른 공명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요. 공명 형태를 또 다른 걸 예측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빨간 이 화살표를 전자쌍을 이렇게 주면은 이러한 공명 형태 또 하나를 예측할 수 있고요. 전자를 주면서 이러한 공명 형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명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금 아까 이런 공명, 이것에 대한 공명 형태 이런 건데 이것과 이것은 같지 않죠. 우리가 요 앞에서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지금 이것과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공명 구조가 같은 모양이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여기는 지금 이 탄소가 2차 탄소죠. 그러나 이거는 이것이 1차 탄소죠. 이렇게 두 개가 모두 다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지 않을 때, 두 개의 공명태 같지 않을 때는 그러면 실제 공명 혼성은 어떤 구조를 갖느냐? 둘 중에서 더 안정한 것에 더 가까운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요. 요것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때는 어떻죠? 요것이 2차 탄소 양이온이고 요거는 1차 탄소 양이온이죠. 따라서 이런 1차 탄소 양이온보다 2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러한 공명 형태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공명 혼성 실제 구조는 이것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에 가까우냐? 더 안정한 것과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공명 형태를 그릴 때에 유효한 루이스 구조로 정상 원자가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아세테이트 이온이 있는데 전자를 쌍을 이렇게 줘가지고서 이러한 공명 구조 그리면은 어떠냐? 이렇게 그리면은요, 이 탄소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에 전자가 10개가 되죠. 이것은 탄소는 8개, 옥텟 룰이라고 하는 최고각 전자가 8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유효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섯 번째 요 이야기. 자, 이 공명 혼성은 각 공명 형태가 더 안정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려놓는 이 공명 구조들, 공명 형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공명 형태보다 실제 모양이 더 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명 형태가 많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실제로 더 그 물질이 안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울 텐데, 공명 구조를 많이 그릴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안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공명 구조 그리는 연습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것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